안녕하세요. AWS 월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AWS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구축 및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본 세션이 기초 세션이니만큼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그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에서는 과연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AWS에서의 데이터 레이크 구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림과 같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한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본인에게만 표시가 되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거나 혹은 모든 분들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에 공개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세션에서 다룰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왜 빅데이터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빅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 레이크가 왜 필요한지, 또한 데이터 레이크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WS의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빅데이터일까요? 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은 불과 1, 2년만 이야기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원칙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실제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그와 함께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도 많고 스트럭처드 데이터들도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데이터에서 실제 기업들이 분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12%에 불과하다는 게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데이터들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의 소스별로 한번 이런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셔널한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퍼블릭한 데이터 지점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객 중 한 곳에서는 대기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현재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와 같이 견주어부와 분석에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이나 여러분들이 제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의 반응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매출 데이터와 같은 커머셜한 데이터도 이용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 의해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즉 연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지만 실제 원하는 수준의, 특히 데이터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약 12% 정도의 데이터만이 분석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8%의 데이터가 소실이 되고 우리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퍼블릭한 데이터,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 커머셜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요.
버려지고 있거나 또는 각각의 사일로에 갇혀서 충분히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까지를 모두 다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유저들이 궁금해하거나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의 연관관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의 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 즉 현재 경쟁 시장 내에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는지, 또는 새로운 우리 변화에 대한 모티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여러분들은 활용하고 계십니다. 미처 여러분들이 현재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나 심지어는 DW와 같은 요소들은 이미 익숙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서 AWS 역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결국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데이터들 간의 연계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분석만으로 모든 분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하둡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그 하둡 클러스터만의 데이터로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DW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RDBMS, 즉 시퀀 서버와 같은 RDBMS의 데이터가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은요,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여러 데이터들, 즉 DW에 있는 데이터나 SQL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BMS에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하둡 클러스터에 다 가져와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HDFS를 가지고 있어요. 쇠벌복제되고 저렴한 스토리지로도 충분히 우리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신 고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많은 고객분들이 하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둡 클러스터를 그런 데이터 분석의 기본 모티브로 삼고 계시죠. 그런데 DW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 스파크를 올리기도 하고 뭐 하이브를 올리기도 하죠. HBase를 올리기도 하겠지만요. 즉 하나의 클러스터 위에 다양한 하둡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놓고 분석에 사용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런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클러스터 세트를 구현을 할 때 첫 번째 생각한 게 뭘까요? 바로 픽 유시지죠. 정말 부하가 많이 들어왔을 때 또 충분히 여유를 갖고 동작할 수 있을 만큼의 캐퍼시티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 프로비전드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그 평일 UCG에서는 충분히 그만큼의 부하를 쓰지 않고 많은 부분이 여유 부분으로 해서 놀려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죠. 때에 따라서 픽 UCG를 기반으로 해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단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추적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에두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나의 하둡 클러스터는 이미 픽 UCG입니다. 여기서 내가 에두 쿼리를 돌려버리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과 연계되어 있는 하둡 클러스터, 죄송합니다. 프론트엔드에는 어플리케이션과 연계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둡 기반의 기능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픽 UCG일 때는 분석 작업 자체가
특히 애도 기반의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와 컴퓨팅 리소스가 완전히 붙어 있는 거. 이 부분부터 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좀 아쉬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분석을 위해서 중점을 둬야 되냐 또는 데이터 저장에 중점을 둬야 되냐라는 이 양 갈래길이 있다고 했을 때 이미 컴퓨팅 리소스와 데이터의 저장 리소스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투자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S3라고 하는 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데이터 레이크로 쓰고요. 그리고 저희의 관리형 하둡 클러스터인 EMR 클러스터를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는 다양한 분석 요구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클라우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죠? 일레스틱한 그러한 구성 요소 아니겠습니까? 일레스틱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전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픽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애드호c 분석 같은 걸 못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난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까지가 해결되는 게 바로 이러한 분석 플랫폼의 일레스틱한 요소들이 수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MR 클러스터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AWS가 제공하는 하둡 클러스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EMR 클러스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그 용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먼저 데이터를 S3에 넣습니다. 두 번째는 별거 아니죠. 하둡 클러스터 어떤 거 쓸 건지 이제 노드부터 시작해서 노드의 타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EC2 같은 경우에 컴퓨팅에 중점을 두고 있냐 혹은 스토리지에 중점을 두고 있냐 메모리에 중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그 EC2 인스턴스 타입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노드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활용하실 하둡 어플리케이션 다시 말해 하둡 툴 같은 것들을 선택을 쭉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수동으로 설치할 필요 없이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체크박스 클릭만으로 이런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당연히 하둡 클러스터를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CLI를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SDK를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콘솔을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데이터 읽어드려야 되겠죠. 특히 S3로부터 데이터를 병렬로 읽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첫 번째,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지금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부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손쉽게 클러스터 숫자를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노드의 숫자를 늘리게 되는 거겠죠. 저희 그 EMR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 외에 코어 노드와 타스크 노드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의 노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하면 타스크 노드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타스크 노드는 저희 이제 EMR에 좀 그 스페시픽한 기능이긴 하지만 타스크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S3를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노드를 타스크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컴퓨팅 파워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 노드 같은 경우에는 HDFS를 호스팅하는 노드를 저희는 코어 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필요하시다면 노드를 그냥 쉽게 늘려버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원천 데이터 자체는 S3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같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 다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S3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실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세션이지만 몇 가지만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EMR의 기술 요소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러스터에 대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미니멈 맵 노드에서 맥시멈 맵 노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얀 리소스 매니저를 기반으로 해서 스케일링을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구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요소들을 비용 절감의 요소로도 쓸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스팟플릿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되는 이런 하드 클러스터의 노드를 온디맨드 인스턴스, EC2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라고 하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스팟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대신에 비딩을 통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노드를 이렇게 로스트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에둑 분석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야간 시간에 배치를 돌린다고 할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팟 노드를 이용해서 비용 절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 EMR 인스턴스 플릿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크게 보시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마스터 노드나 코어 노드나 혹은 타스크 노드별로 해서 각기 다른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스팟 인스턴스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스케일링을 조정을 하다가 스팟 인스턴스를 로스트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로스트하는 경우에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S3라고 하는 원천, 데이터에 대한 원천,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요.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수의 하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하드 클러스터에 대한 그 스케일 자체도 워크로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증가하거나 축소하고 때에 따라서는 비용 효율성을 위하여 스팟 인스턴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겁니다. 분석하다가 분석에 대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날려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분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바인딩 되어서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 배치 또는 주간 배치 또는 월 배치처럼 특정 시점에만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큰 그러한 클러스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배치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하드볼 올리실 때 테이블 설정 같은 거 하잖아요.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마이스퀄 같은 데에다가 익스터널 그 메타데이터 스키마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하드 클러스터를 시작하실 때 그 제이슨을 읽어서 그러한 이렇게 메타 스토어 같은 것들을 다시 로딩해서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면 되죠. 특히 EMR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하는 그런 요소들을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의 환경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거는 S3를 S3를 부트 스크립트의 저장소로 사용해 놓고 그 안에서 R을 설치하는 그런 요소를 지금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S3로 데이터 저장소를 분리를 시켜 놓으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하드 클러스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할 때 하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분석 용도로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터미네이트 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터미네이트 시켜놨더라도 분석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과거의 설정 그대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그 EMR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했던 이 플랫폼의 소개 자료입니다. 저희 서밋 때 발표해 주신 자료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중앙에 있는 Elastic Map Reduce, 즉 저희의 관련 하드 클러스터인 EMR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EMR 클러스터를 쓰고 있죠.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S3가 되는 거죠. 자,
S3를 예를 들면 EMR 클러스터, 다시 말해서 하드 클러스터를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별로 하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원천으로서의 S3 활용과 함께 데이터를 여러 하드 클러스터에서 다시 한번 분석하기 위한 중간 버스 역할로서로도 S3를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그 EMR을 가지고 EMR과 S3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인젝션 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나 서비스나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다양한 원천 소스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스키마가 모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비정형 데이터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S3가 적재의 용도로 받아줄 수가 있음과 동시에 더불어서 한 번 정도 가공한 데이터, 두 번 가공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의 분석 요소들 간의 버스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시는 타사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S3를 활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하드 클러스터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필요하고 이 데이터 레이크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데이터 입장에서는 자유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언락킹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잠금을 해제해 버리는 거죠. 즉 다양한 사일로에서 별도로 존재하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결국 그 사일로로 인해서 락킹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의 언락킹, 즉 데이터 레이크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필요한 네 가지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모든 데이터는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면서 느끼는 가장 고민 중 하나는 이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여러 군데다 넣어놓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자, A 스토리지에 있는 게 진짜 데이터인가? B 스토리지에 있는 게 진짜 데이터인가?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다수의 그 저장소에 넣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진짜인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넣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데이터를 빼내는 것 역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데이터 레이크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결국에는 스키마를 우리가 사전에 정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는 데 있어서 그 스키마 제약 조건 때문에 데이터를 인젝션하는 게 에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도 단순히 하나의 소스로부터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렬로 읽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봤던 사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컴퓨팅과 즉 컴퓨트 리소스와 스토리지, 즉 저장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데이터 레이크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은요, 두 번째 제가 신속하게 데이터를 넣거나 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겁니다. 자, 데이터 스키마 없이 넣었습니다.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읽을 때 그때 스키마를 지정해서 읽어드려서 데이터 분석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떠한 스키마도 없이 스키마 프리하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데이터 레이크로서의 효율성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그 플렉서빌리티 또는 어질리티라 부르는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가 AWS에 올 때는 어떻게 구현되는 게 맞을까요? 이미 저는 AWS의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S3를 이용하게 되면 S3라고 하는 단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무엇이든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문서나 동영상 같은 거, 사진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량도 무제한의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S3가 굉장히 유명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만큼 AWS의 구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나 다양한 그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S3를 직접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한번 기존의 그 일반적으로 불리우던 데이터 레이크와 즉 그 픽스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와 S3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클러스터에 그 스토리지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요건이 결국엔 다른 스토리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 올해 프로젝트를 해요. 지금 시점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클러스터, 그때 지원했던 기능들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이 고정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러한 빅데이터와 관련된 요소들은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초기의 역량 자체는 데이터 분석의 역량이 굉장히 작았더라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할수록 여러분들 역량도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클러스터 한 세트에 고정이 돼버리고 특히나 하드웨어나 특정 솔루션에 락인이 되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물리 장비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컴퓨터 리소스와 스토리지 리소스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실은 우리는 지금 분석 역량이 필요한데 또는 스토리지 역량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이렇게 분산이라기보다는 별도로 이러한 역량들 이 컴퓨팅 리소스를 추가하는 게 굉장히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이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토리지 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용량에 맞춰서 결국에는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것 역시도 예를 들어 물리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고 했을 때는 구매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추가적인 기간들이 많이 들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3는 어떨까요? 자, 이미 몇 차례 사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본은 뭐냐면 컴퓨팅 리소스와 이 스토리지 리소스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즉 조직의 역량의 확보 또는 여러 가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그때그때 추가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러한 확장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존의 그 픽스드 클러스터 데이터 레이크와 S3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3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가 소실됐을 때 리커버리,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고 복제돼서 저장이 되게 되는데 픽스드 클러스터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는 살아있지만 이런 것들이 리커버리 되는 동안에 성능 저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S3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 밑단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6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구성인데요. 일단 99.999999999%, 즉 내구성 자체가 9가 11개 들어간 정도의 내구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한번 S3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면 소실될 확률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리전 리플리카와 같은 요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리전에다가까지 백업을 가져다 놓을 수도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내구성 자체는 거의 무한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용성입니다. 이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S3라고 하는 게 그 오브젝트 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put 레코드를 할 수도 있고 get 레코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리스트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이 오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99.99%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내구성과 함께 가용성 역시도 굉장히 높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따라서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일 파일 역시도 여러분들이 쪼개서 멀티플하게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파일을 5테라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에 5테라짜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 네, 멀티플 겟으로 스코프를 잡아놓고 레인지 겟으로 해서 스코프를 잡아놓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싱글 파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해서 멀티플하게 읽고 쓰고 한다고 하면 성능은 무제한으로 확장이 되겠죠. 더불어서 굉장히 관리가 쉽습니다. REST 기반의 심플한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SDK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데이터가 적재가 된다거나 할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트리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커스텀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도록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겠죠. S3의 데이터가 적재가 되면은 그 데이터를 읽어가야 되는 분석 도구가 있다고 하면 데이터가 적재되는 이벤트를 받아서 그 분석 도구에서는 그 데이터를 읽어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쉽게 관리된다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까지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데이터는 S3에 일반적인 스토리지 갖다 놓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좀 읽는 게 좀 뜸해져요. 그러면 저희가 S3IA라는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저장소 비용은 저렴하고요. 대신에 액세스 비용이 좀 비싼 스토리지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액세스하는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IA를 이용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S3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레이시어라고 하는, 글레이시어는 빙하죠. 아카비용 스토리지에 저장하여 실제 S3의 그 데이터 저장 비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 아카이빙을 시켜놓고 그 보통 이제 웜 기능이라 보통 얘기를 하시죠. 변조를 막아버리는 그런 기능까지도 활성화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아카이빙에 대한 요구 조건 또는 보안에 대한 요구 조건도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게 S3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이어가 완전히 별도로 분리돼 버린다는 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스케일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싱글 파일에 대한 성능에 대한 요소뿐만이 아니라 멀티플 파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확장성 자체는요 무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역시도 한 단일 파일이야 5테라로 제한이 되지만 그런 파일을 무제한도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연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EMR, 레드시프트, 다이나모DB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레스틱서치라든지 혹은 다양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과 굉장히 유연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도 S3를 지원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드 온프레미스에 쓰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쉽게 S3와 연동을 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적재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고객도 제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하드 클러스터를 이미 투자를 해서 온프레미스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S3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데이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 자체를, 즉 어그리게이션 되어 있는 결과 자체를 RDBMS에 쏘아준다거나 혹은 S3에 적재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시던 고객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S3라고 하는 게 거의 시장에서 표준화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 보니 저희 AWS의 구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S3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레이크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이나 고민하셨던 고객분들과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금일 세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본 세션이 기초 세션이니만큼 빅데이터를 처음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객을 위해서 만든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업무 시스템들입니다.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이 있고, 자, 그 업무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ETL로 가져오죠. 물론 여러분들이 파일 시스템에 떨어지는 로그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생성하는 로그들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일단 우리 조직의 역량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익숙한 기술이죠.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보통은 그런데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ETL 도구 자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시죠. 그리고 어디다 데이터를 가져다 놓나요? DW. 지금 보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Analysis에 DW 레드시프트가 써져 있는데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DW 분석 도구가 바로 레드시프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ETL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바로 DW로 쏴주는 디자인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 바로 데이터 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림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데이터 처리는 어널리시스 쪽, 즉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DW인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BI 연계하시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하드 클러스터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적재함에 있어서 DW에다 데이터를 넣어놓는 게 아니죠. 바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계층인 데이터 레이크 S3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거죠. 왜 이런 디자인을 제가 고객한테 제안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원천 데이터에 대한 아카이빙이나 백업 같은 게 굉장히 손쉽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컨셉에서 딱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S3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확장이 되면 그때 이 S3라고 하는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도구를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아키텍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원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데이터를 쏘는 겁니다. 또는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에이전트나 혹은 로그4j 기반으로 여러분들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데이터를 S3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RDBMS에 있었던 RDBMS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그때 여러분들의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왔을 때 또는 우리가 충분히 분석에 대한 준비가 됐을 때 한번 가져와 보자는 거죠.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 도구 역시도 최초에는 DW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드 클러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일래스틱 서치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성 데이터라고 하면은 일래스틱 서치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특히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더링이나 그룹핑에 대한 굉장히 자유도가 검색 엔진이 RDBMS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실 필요도 있죠. 그때는 키네시스를 쓰실 수도 있고요. 뭐 카프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하드 클러스터를 비단 데이터 분석에만 쓸까요? 예, 데이터 변환에도 쓰실 수 있잖아요. 병렬로 데이터 읽어가지고 병렬로 변환한 다음에 적재하면 굉장히 데이터 변환이 빨라지는 거죠. 이런 용도로도 하드 클러스터를 쓰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머신러닝에 데이터를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조직 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요소들을 쭉쭉쭉 붙여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많은 원천 데이터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배치성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성 분석까지 실은 비즈니스의 포커싱에서 그 밑단에 있는 기술들을 필요한 목적에 맞춘 기술들을 이용해서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이 비즈니스에 얼라인되어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이러한 아키텍처의 특징이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뭔가요? 실시간으로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행동, 고객에 대한 액티비티 행동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전 데이터 분석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고객사고요. 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벤트 같은 걸 하게 되면은요, 로그 자체를 RDBMS에 쏘셨거든요. 또는 파일 시스템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가져가게 만드셨어요.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윈도우나 이런 리눅스 같은 경우에 로그를 실시간으로 적재하실 수 있죠. API를 통해서. 그런 형태로 하신 다음에 그 로그를 가져가는 형태의 디자인을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 RDBMS에 부하를 준다거나 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서버 자체에 부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상에서 그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던져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비동기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요청을 하신 고객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려놓은 아키텍처입니다. 뭐 로그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을 발생시키는 로그인데 로그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S3에 바로 적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이라는 거를 넣어놨고요. 아무래도 키네시스 스트림을 이 사이 영역에다 놓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S3는 스토리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키네시스까지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 키네시스는 이 키네시스 스트림이라는 거에 데이터를 넣고 어플리케이션보다 빠르게 205K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실시간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키네시스이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 또한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하는 예를 들어 뭐 시퀀싱 같은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네시스 스트림이라는 걸 넣어놨고요. 더불어 이런 키네시스 스트림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큐 같은 걸 쓰실 수도 있는데 굳이 제가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고객께 제안드린 이유는 현재는 제가 키네시스 스트림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키네시스 스트림 같은 경우에 샤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적재를 해 놓는데요. 샤드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재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EC2의 어플리케이션이 읽어서 데이터 처리에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서버가 필요 없는 람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필요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을 이용했고 더불어서 데이터를 적재하는 방법을 EC2를 안 쓰고요. S3를 썼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서버가 필요 없고 그냥 키네시스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람다 함수가 호출이 돼서 적절하게 S3 데이터를 적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키네시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면 하나밖에 어플리케이션이 안 붙어 있죠. 뭐 S3로 데이터 적재하는 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때에 따라서는 얼러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특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얼럿 같은 걸 발생시켜야 되고 예를 들면 SMS 연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키네시스 스트림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병렬로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으로 컨슈머들을 병렬로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따로 관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네시스 스트림을 별도로 고객께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게 있다고 하면 실은 키네시스 스트림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일레스틱 서치라고 하는 로그 분석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석 도구에 직접 데이터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S3에 넣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미 이전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건데요. 바로 실시간 분석뿐만이 아니라 배치성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일렉틱 서치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DW를 쓰실 수도 있고요. 하둡 클러스터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RDBMS를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할 때 다양한 도구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요구사항에 충족시키기 위해 특히나 고객이 실시간으로 바로 대시보드로 데이터를 보고자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주기 위해서 S3를 한 단계, 즉 데이터에 대한 스테이징 또는 원천 데이터의 저장소로서 S3를 제안을 했습니다. 즉 이 고객은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키네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음과 동시에 데이터 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일레스틱 서치를 기반한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드 클러스터나 DW나 RDBMS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줄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일레스틱 서치 쪽으로 데이터가 이관되는 그러한 요소들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S3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S3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고객 같은 경우에 S3에 보신 것처럼 키네시스 스트림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S3에 적재가 되게 되면 S3에 데이터가 적재가 됐다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렉틱 서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로바로 변경된 데이터, 추가된 데이터를 확인하여 키네시스를 기반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일렉틱 서치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하고 키바나 대시보드로 해당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거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신 것과 같이 데이터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현재 분석 역량에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역량에 맞춰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추가하며 분석 역량을 확장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AWS 상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고 S3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S3라고 하는 이 데이터 레이크는요, 단순히 데이터 원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에 대한 버스 역할을 해주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쉽게 해주고 데이터에 대한 일레스틱이라든지 어질리티를 높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분석 역량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소개된 아테나와 글루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에드훅형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굳이 EMR 클러스터를 새로 만든다거나 레드시프트에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원천에 바로 분석용 SQL 쿼리를 익숙하신 그 SQL 쿼리를 날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테나입니다. 특히 아테나는 파티셔닝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수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스토 스쿼를 통해서 아테나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 CSV와 같이 로우 베이스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분석 쿼리를 던질 때 대부분이 조건절이나 혹은 셀렉트절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만 읽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우 베이스로 돼 있으면은 전체 로우를 다 데이터를 읽어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의 포맷 자체가 팟킷과 같은 그, 컬럼 베이스로 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보다 데이터를 읽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테나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 데이터의 읽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과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두 쿼리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면은 로우 베이스로 있는 데이터를 때에 따라서는 팟킷과 같은 형태로 해서 컬럼 베이스로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루인데요. 글루 같은 경우에는 ETL 툴인데 서버가 없는 그러한 ETL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글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 AWS에 있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나 RDS에 관련되어 있는 MySQL이나 포스트그레, 레드시프트 또는 아마존의 S3나 혹은 다양한 그 데이터 AWS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MySQL이나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한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한 아테나나 EMR,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그리고 아파치 하이브, 메타스토어 같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이 어플리케이션들하고도 굉장히 손쉽게 통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기존의 ETL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그 분석에 대한 역량, 즉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읽어서 트랜스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컴퓨팅 파워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3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RDBMS로든 데이터를 읽어내고 데이터를 변환시킨 다음에 적재할 수 있는 서버레스 기반의 ETL 도구인 글루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WS에서의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레이크로서의 S3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S3의 장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역량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노력을 늦추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분석 스트림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분석 아키텍처에 대한 고도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붙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내십시오. 그게 바로 AWS를 이용하는 이유, 그리고 S3를 데이터 레이크로서 활용하는 바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세션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Q&A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세미나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시는 것처럼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